서울에서 퍼지는 확산세가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경기도에서 이 집값을 리딩하는 단지 집값들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. 양극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이게 더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경기도에서도 실거주용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좀 섣불리 매입을 했다가 향후에 집값이 거의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이 국민평형대라고 불리는 30평형대가 50억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9평 50억 시대, 그야말로 이 미친 집값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강남 3구와 마용성, 이 마포구, 용산구,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집값 상승세가 최근에 경기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지난 7월에 올해 들어서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.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매매 계약이 나온 건데요. 이 경기도 40억 아파트 과연 어디일까요? 바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 신도시였습니다. 이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이 전용 면적 139제곱미터 52평형이 14층 매물이 지난달 6일 3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이 금액은 이 단지의 해당 평형 역대 최고가 거래입니다. 같은 평형 실거래가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 7월에 32억 원에 거래됐으나 1년 만에 8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.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입니다. 이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하면 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성남시 대장 아파트로 불립니다. 현대백화점 판교점 맞은편에 위치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14개 동 948가구 규모입니다. 이 단지 다른 평형 집값도 오름세입니다. 전용 103제곱미터인 39평형도 지난달 2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단지는 2011년에 준공을 했습니다. 이 5년차 이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준신축급은 아니지만 입지가 가장 뛰어난 아파트입니다. 신분당선 판교역 이 바로 앞에 있는데요. 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는 불과 4정거장 거리로 한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3월 운행을 시작한 이 GTX A 노선 이 성남역이 있는데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. 그러면 삼성역, 수서역이 일단 엄청 가깝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서울역까지도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.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이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등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이 도로교통망도 아주 편리한 아파트입니다. 이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265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좀 특징입니다. 판교 신도시가 조성이 됐을 때 대부분 아파트가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이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로 개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지뿐만이 아니라 판교에서는 또 다른 판교역 역세권 단지인 판교 알파리움 1, 2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판교 알파리움 1단지 전용 123제곱미터 47평형은 지난달 25억 원에 거래되면서 마찬가지로 해당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서울 집값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지역이 따라 오르는 모양새입니다. 하반기에는 준 강남권 입지가 뛰어난 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렇게 성남 판교뿐만 아니라 과천, 수원, 광교, 인천, 송도, 하남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중흥 S클래스, 이 광교 신도시 대장주 아파트라 불리는데요. 이 단지 전용 129제곱미터도 지난달에 3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2021년 집값 폭등기 이후 3년 만에 30억 돌파인데요. 그 당시에 이 3년 전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 거래인 32억 5천만 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다시 서울 집값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매수를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못한 이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다들 많을 텐데요. 한마디로 이 지난해부터 이 저점 매수였던 기회를 좀 놓친 분들이 되겠죠. 그래서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는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들어가는 것에 좀 고민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 퍼지는 확산세가 이제 상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경기도에서 이 집값을 리딩하는 단지 집값들이 막 오르고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권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의 고민이 커지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과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? 이걸 일부 인기 단지, 대장주 단지에서 초고가 거래일 뿐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패닉 바잉 현상이 경기도에서 본격화하면서 대장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요 단지들도 막 상승장으로 본격화하는 것 아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경기도에선 신고가가 나온다는 뉴스와 더불어서 좀 주목할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경기도 미분양이 7년 만에 최대치라는 겁니다. 앞서 신고가가 나온 지역과 달리 경기도 외곽
지역에서 이 미분양이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경기도 내에서 완전히 다른 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.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서는 뭐 최근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, 수백 대 1에 달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택, 안성, 이천 등 이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. 수도권 내부에서도 이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완전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. 이 경기도 미분양의 70% 가까이가 평택, 안성, 이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다 공통적으로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먼 외곽 지역이죠. 앞으로 양극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서울보다 경기도가 이게 더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를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 이 부동산 시장도 현재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. 사실 경기도는 워낙 지역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서울보다 경기도 쪽을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부동산 매입에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. 이 경기도에서도 실거주용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좀 섣불리 매입을 했다가 향후에 집값이 거의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최근 서울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보면요. 집값이 막 오르니까 입지가 뛰어나지만 나홀로 아파트이거나 앞으로도 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를 지역, 거의 안 오를 지역에 단지를 매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아직 가격이 덜 올랐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뒀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이런 곳을 무턱대고 잘못 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. 어디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일단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을 당연히 가장 먼저 살펴봐야겠고요. 또 내가 좋은 곳의 관점을 한번 배제한 다음에 남들이 좋다는 곳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남들이 좋다는 지역과 단지, 그리고 보통 집값이 비싼 경우가 많겠죠.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경기도에서 좀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들이 대표적이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그곳에 들어갈 자금 여력이 좀 안 된다, 그 정도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보다 싼 금액대에서 거래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전세가가 받쳐주는 좀 그런 단지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최근 몇 년 안에 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화하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면 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보면은 수요 예측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곳이 이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달리 아직까지 좀 흔히 말하는 입지가 뛰어난 곳에도 좀 발품을 팔면 좋은 가격대의 매물이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. 그런 곳들은 향후에도 좀 집값을 좀 리딩하기 때문에 상승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신고가 단지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입지가 뛰어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앞으로 좀 늘어날 곳, 그리고 뚜렷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도에서 40억, 30억 이 대형 평형에서의 신고가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매수할 때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봐야 할지 오늘 영상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